자, 수능 특강 9강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 이동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는 새 식량 작물의 아시아 대륙 내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씨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임. 자, 난도가 조금 높은 문제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세계지를 공부하면서도 아시아를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잘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세계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기후라든지 아니면 뒤에 가면 뭐 몬순 아시아, 뭐 오세아니아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계지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답을 찾는 건 또 그렇게 또 마냥 어렵지는 않아요.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먼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가 이렇게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뭔가 도드라지는 것들이 이런 정답을 찾는 포인트가 돼요. 우리가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를 봤더니 A, B는 거의 없고 C만 이렇게 존재감이 있잖아요. 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우리가 서아시아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낯설지만 서남아시아라고 하면 좀 낯이 익죠.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는 건조 기후가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리고 밀이라고 하는 작물 자체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원했고요. 자, 그래서 이 C가 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로 밀은 이렇게 기온이 너무 높거나 강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재배에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조 기후가 없이 열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동남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밀이 거의 재배를 하지 않는 거죠, 밀을. 그래서 C는 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는 쌀 아니면 옥수수인데, 자, 이건 쌀 아니면 옥수수인데, 자, 이게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을 봤더니 A보다 B가 훨씬 더 많죠. 자, 특히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보면 베트남, 타이, 미얀마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쌀을 많이 재배한다. 자, 그래서 B가 쌀이고요. B가 쌀이고 A가 옥수수가 돼요. 참고로 옥수수는 동아시아에서만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동아시아에서만 이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는데 이건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이게 북부 지역 또는 이렇게 둥베이 지방 그런 곳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자, 그래서 A는 옥수수, B는 쌀, C는 밀. 자, 선택지를 이렇게 한번 찾아볼게요. A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옥수수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그 다음이 브라질이에요. 해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브라질이 미국보다 더 많이 수출한 적도 있지만 그건 뭐 기상이변 뭐 그런 것들랑 연관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미국이라고 알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B의 대부분은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자, 가축의 사료로 많이 이용되는 건 옥수수고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밀은 새 식량 작물 중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많다. 자, 가장 많은 건 역시 옥수수예요. 자, 물론 쌀하고 밀은 주로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인구 부양력을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체적인 그냥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더라. 그 다음에 A는 B보다 옥수수는 쌀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정답은 5번인데 쌀과 밀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쌀은 우리가 인도 북동부, 뭐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우리가 열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뭐 그 지역이 기원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밀은 서남아시아 지역,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 그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둘 다 아시아죠. 정답은 5번. 그다음 2번 다음 자료는 세계 요리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의 일부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를 이용한 전통 요리. 가는 아시아 계절풍 지역에서 주로 재배하는 작물로 국가별로 이를 주 재료로 한 다양한 전통 요리가 있다. 자, 가는 쌀이네요, 쌀. 음. 자, 그다음에 나는 쌀로 만든 면에
소나 닭의 뼈를 고아 만든 국물을 붓고 채소를 얹어 먹는 요리이다. 쌀국수가 되겠네요. 뭐 이 그림도 딱 보니까 쌀국수네요. 그 다음에 파에야. 파에야는 얇은 팬에 올리브유와 쌀, 해산물, 토마토, 샤프란 등을 넣어 끓인 요리이다. 자, 파에야는 에스파냐의 전통 요리예요. 에스파냐. 리조또는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가 되고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3대 식량 작물 중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이다.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옳은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다가 유래된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자, 파에야가 유래된 국가는 에스파냐, 유럽에 있죠. 전통적으로 포크보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한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거꾸로죠. 그 다음에 다는 가의 재배에 적합한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서 기원한 요리이다. 자, 우리가 파에야 에스파냐는 여름철에는 주로 이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에스파냐의 저쪽 대서양 쪽은 일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에스파냐는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고요. 고온 건조하고요. 왜 이러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니까 고온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온난 수변하죠. 그 다음에 뭐 저쪽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서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뭐 고온 다습한 시기는 없으니까요. 자, 이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저 말이 조금 애매하다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쌀은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서 기원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리을 가지고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1번. 자, 수능 기본 문제 1번. 자, 그래프는 두 식량 작물의 지역별 생산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하나임. 자, 가는 아시아에서 90%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뭐 볼 것도 없이 쌀이 되겠네요. 가는 쌀. 그 다음에 나는 아시아가 대부분이라기보다는 1등이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유럽에서도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합쳤더니 뭐 13.8%인데 유럽보다 훨씬 적죠. 자, 그래서 아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 작물은 밀이에요. 자, 반대로 유럽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비중이 높은 건 옥수수가 되는 거고요. 자, 뭐 이렇게 가하고 나를 알았으면 답을 찾는 건 뭐 쉽네요. 자, 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이다. 자, 아메리카가 기원지인 건 옥수수. 나는 식량보다 가축사료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이것도 역시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쌀은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고요. 밀이 가장 많죠. 나는 가보다 총 재배 면적이 넓다. 밀은 기후 적응력이 높아서 내건성이 강해서 뛰어나서 재배 면적이 모든 식량 작물 가운데 가장 넓어요. 모든이라기보다는 주요 식량 작물 가운데 가장 넓어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자, 쌀하고 밀하고 비교해보면 쌀은 일부 지역에서는 2기작, 3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쌀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다. 2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인류의 대표적인 식량 작물로 쌀, 밀, 옥수수 가운데 하나겠네요. 수확한 작물을 그대로 먹는 경우보다 가루로 만든 후 반죽을 내어 빵이나 다양한 모양의 면을 만들어 먹는다. 식량 작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편으로 품종에 따라 단백질 함량과 용도의 차이가 있다. 뭐 쭉 나오는데 뭐 스파게티, 뭐 파스타, 뭐 볼 것도 없이 밀이네요, 밀. 자, 세계 3대 곡물 자원 중 내한 내건성이 가장 낮다. 잘못된 설명이죠. 내한 내건성이 가장 높아서 추운 지역 또는 이제 뭐 기후가 서늘한 러시아나 캐나다에서는 3대 곡물 작물 가운데 주로 이 밀만 재배하죠. 옥수수나 쌀은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자, 최대 생산국과 최대 소비국은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다.
둘 다 중국이에요. 그다음 베트남에서는 퍼라고 불리는 국수의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이건 쌀이죠. 자,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하는 양이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하는 양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3번. 지도는 두 식량 작물의 기원지와 주요 전파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가하고 나는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가는 쌀의 기원지고요. 화살표는 쌀의 전파 경로. 그 다음에 나는 옥수수가 되겠네요. 자, 옥수수는 멕시코 또는 안데스 산지 또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신대륙에서 기원해서 구대륙으로 전파된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서남아시아 지역 여기 부분이 밀의 기원지로 알려져 있죠. 자, 문제에서는 쌀에 대한 옥수수의 상대적 특징을 물어봤으니까요. 세계 총 생산량은 많다. 그 다음에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높다. 그 다음에 가축사료로 이용되는 비중도 높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호는 여기 C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다음 4번. 그래프는 세계 3대 식량 작물의 지역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작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거 가나 다를 구별하는 건 엄청 쉬워요. 자,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제일 많은 다는 옥수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 생산량이 거의 같죠. 밀하고 쌀은 생산량이 같다고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나는 아시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다른 대륙, 특히 여기 유럽의 비중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밀은 아시아가 물론 비중이 제일 높긴 하지만 유럽의 비중이 꽤 높고요. 그 다음에 쌀은 그냥 아시아가 절대적이다, 독보적이다. 그 다음에 옥수수는 아시아보다도 여기 아메리카가 더 비중이 높죠. 그래서 옥수수는 아메리카 중심이다. 유럽은 밀 중심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네요. 5번. 그래프는 새 가축의 지역별 사육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소, 양, 돼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아시아하고 오세아니아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나머지 이제 세 대륙은 밑에 선택지를 봤더니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소를 먼저 볼게요. 소. 자, 소는 소부인. 그러니까 브라질이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소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미국.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미국과 브라질이 세계 순위권에 있고요. 그 외에도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런 곳에서도 소를 굉장히 많이 사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소에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A 아니면 C가 아메리카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래서 이 C는 아메리카가 아니다는 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아메리카가 아닌 건 정답이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는 건 정답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제끼고 볼게요. 이렇게 밑줄을 그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양을 봤더니 그런지 B하고 C보다 A가 훨씬 더 사육 두수가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주로 유목을 해요. 물론 신대륙에서는 방목으로 키우기도 하는데 유목을 하고요. 그 이유는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사육을 하는 거잖아요.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 특징은 약간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사육한다. 그럼 우리가 대륙 중에 건조 기후가 넓게 펼쳐진 대륙이 사실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이 또는 서남아시아 쪽이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북부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도 건조 기후가 되게 넓은데 여기서 오세아니아는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A는 아시아도 물론 제시가 돼 있으니까 A는 두 대륙을 제외한 건조 기후 지역의 면적이 넓은 대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A가 아프리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프리카인 것만 이렇게 찾아보면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럼 B는 아메리카인데, 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아메리카에서는 소를 상당히 많이 재배한다. 브라질과 미국이 일단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양을 또 굉장히 많이 재배된다. 아메리카에서 소를 재배한다 그랬네요. 소를 사육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양을 사육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지도는 두 가축의 주요 사육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중국이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혀 있다. 돼지죠, 돼지. 자, 그래서 나는 돼지예요. 그 다음 가를 봤더니 인도에 거의 가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브라질, 그 다음에 이렇게 미국에도 많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브라질과 미국 외에도 아메리카 쪽을 봤더니 아르헨티나에도 굉장히 점이 많고요. 멕시코나 그 다음에 이런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런 데도 점이 찍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가는 소가 되겠네요. 자, 브라질이 소 1등이니까 소라고 적고요. 가라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성체 1마리당 크기가 크고 중량이 무겁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세계 육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자, 세계 육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가축은 돼지예요, 돼지. 자,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닭이 완전히 1등이긴 해요. 하지만 닭을 제외하면 돼지가 1등이다.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써줄까요? 소보다 돼지가 육류 생산량이 더 많다.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유목이나 방목을 통해 사육되는 비중이 낮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가 돼지는 이렇게 일단 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덩치를 데리고 이게 뚱뚱해야 돼지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데리고 유목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가는 유대교, 나는 힌두교 신자들이 섭취를 금기시한다. 자, 우리가 힌두교에서는 소를 먹지를 않는 거고요. 금기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돼지는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슬람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교가 발생한 곳도 건조 기후 지역, 팔레스타인 지방이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유대교에서도 금기시예요. 이슬람교랑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기역 디귿이 옳은 설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7번 그래프는 세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가축으로 옳은 것은, 이건 너무 쉽죠. 브라질, 인도, 미국. 그냥 얘는 소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비중이 이렇게 독보적이다. 돼지죠, 돼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수단, 이란,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국가들, 여기서 많이 이렇게 사육하는 가축은 양이 되겠네요. 소, 양, 돼지. 정답은 1번. 자, 8번. 다음 글에 밑줄 친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식량 자원은 인류의 생존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곡물 자원을 비롯하여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포함한다. 각 지역의 자연환경, 일단 하나씩 볼까요? 자, 곡물 자원 대표적인 사례로 밀, 쌀, 옥수수가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각 지역의 자연환경, 농업 방식, 지역 내 수요 변화 등의 영향으로 주로 생산하는 식량 자원의 생산량과, 자, 규모가 가장 큰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이다. 자, 식량 자원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륙은 당연히 아시아예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땅덩이도 가장 넓잖아요. 아시아고요. 생산량과 수출입의 지역차가 발생한다. 교통 발달 및 세계화로 식량 자원의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의 이동량이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의 이동량보다 많다. 이건 옳은 설명이죠. 우리가 신대륙,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면적에 비해서 사람 수가 적죠. 인구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남아서 구대륙으로 많이 이동해요. 그 다음 리을, 또한 경제적 성장 및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농작물의 용도가 변화하거나 리을, 식생활의 변화가 식량 자원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1세기 들어 채식주의자의 증가에 따라 세계 육류 소비량이 줄고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기억 디귿이 옳은 설명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가나 식량 작물의 국가별 생산 비중을 A씨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 설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는 뭐 바이오 에탄올 나오는 걸로 봐서 옥수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C, 나는 성장기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에 필요한 곡물 자원이다. 그것만 보고도 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A, B, C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중국이 1등이긴 하지만 뭐 독보적이진 않고요. 러시아, 그다음에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국가들을 보면 A는 밀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미국 1등이네요. 중국이 1등이 아닌 유일한 곡물 자원은 얘가 옥수수가 되죠. 그 다음에 C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시아에 있는 국가밖에 없으니까 쌀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으면 정답은 4번. 뭐 좀 길긴 하지만 앞에 있는 뭐 수능 기본 문제보다도 더 쉬운 문제네요.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세계 곡물 생산 상위 5개국의 작물별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A씨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 B, C를 이렇게 구분할 때, 자, 이제 몇몇 나라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러시아를 먼저 볼게요. 러시아는 캐나다, 러시아, 주로 냉대 기후 지역에 국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늘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곡물, 밀을 주로 재배해요. 자, 그래서 A가 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하고 미국을 보면 되는데, 자, 우리가 미국 특히 미국 봤더니 C 작물을 어마어마하게 재배하죠. 그리고 브라질도 이제 B하고 C 중에 쌀하고 C 중에 쌀이 그렇죠. A가 밀이니까 쌀하고 그러니까 옥수수 중에 지금 C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재배하는데, 자, 그래서 C가 옥수수가 되고요. B가 쌀이 되겠네요. 쌀.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은요. A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아시아에 속한다. 밀의 세계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인데 유럽이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적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가장 적은 3대 식량 작물은 밀이에요. 제일 많은 건 옥수수. 그 다음에 C의 용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용이다. 옳은 설명. 옥수수는 사람이 먹는 것보다,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는 것보다 사료용으로 가장 많이 써요. 그 다음에 A, 밀은 B, 쌀보다 세계 생산량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완전히 거꾸로 된 설명이고요. B와 C의 기원지는 아시아에 위치한다. 자, 쌀하고 C, 옥수수.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기원지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네요. 정답은 3번. 3번. 그래프는 새 식량 작물의 지역별 수출입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작물의 특징을 그림의 A, 기역, 리을에서 고른 것은. 가다는 각각 밀, 쌀, 옥수수 중 하나이며 A와 B는 각각 수출, 수입 중 하나임. 뭐 지역 내 국가 간 수출, 수입을 포함한 값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살짝 헷갈릴 수는 있지만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가나다 중에 수출 수입량이 확실히 적은 거, 다가 쌀이 되겠죠. 쌀이고요. 자, 이제 쌀이 나왔으니까 우리 아시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 뭐 지역 내 이동하는 걸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지역 내 국가 간 수출, 수입을 포함한 값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우리가 아시아에 그냥 이렇게 나라가 4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메리카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아시아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1번 나라에서 2번 나라로 이렇게 이동한 건 1번 쪽에서는 수출이고 2번 쪽에서는 수입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A하고 B 값,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서로 빼면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건 제로가 돼요. 제로가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B를 빼든 B에서 A를 빼든 어쨌든 그 뺐을 때의 값이 다른 대륙으로 수출한 것이든 아니면 이제 수입한 것이든 이제 그렇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쌀은 아시아에서 주로 이제 다른 대륙으로 양이 많진 않지만 수출을 하죠. 아시아에서 수출하는 게 식량 작물은 쌀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시아를 보니까 A는 약 30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그보다 좀 절반 정도 15인데 아시아에서 쌀을 수출한다. 그렇죠. 이쪽이 수출이 되는 거고요. B가 수입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가하고 나는 뭐 다른 여러 대륙을 봐도 되지만 우리가 눈에 띄는 대륙, 뭐 수치가 크진 않지만 여기 오세아니아가 있네요. 자, 오세아니아는 A는 15 정도를 수출하고 수입은 아예 하지 않네요. 그렇죠. 특히 오세아니아는 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밀은 유럽 중심인데 유럽은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고요.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연히 옥수수가 될 텐데 옥수수는 아메리카가 중심이라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기원하여 다른 대륙으로 전파되었나요? 예, 얘는 옥수수니까 그냥 옥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기호는 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세 작물 중 가장 넓은가요? 예라고 해당하는 게 밀. 자, 밀은 가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가요? 예, 예에 해당하는 게 쌀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쌀은 다니까 정답을 찾아보면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다음 자료는 새 식량 작물의 용도별 소비 구조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건 문제가 꽤 난도가 낮은 편이네요. 뭐 쉬운 문제란 뜻이죠. 자, 용도별 소비 구조를 봤더니 나는 사료용으로 쓰이는 게 뭐 60%가 넘어가요. 그러면 나는 옥수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하고 다는 뭐 큰 차이는 안 나서 용도별 소비 구조를 보고 구분할 수는 없고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볼게요. 봤더니 가하고 다 중에 가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죠. 다보다. 그래서 가는 쌀이고요. 쌀이고요. 다가 밀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2에서 3기작이 행해진다.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옥수수는 구대륙에서 기원하여 신대륙으로 전파되었다. 거꾸로네요. 그 다음에 다는 세계 3대 식량 작물 중 국제 이동량이 가장 많다. 밀이 가장 많고 쌀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의 최대 수출국은 옥수수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 밀의 최대 수출국은 러시아, 최대 수출국은 전통적으로 포크보다 젓가락을 많이 이용한다. 사실 나하고 다의 최대 수출국이 어딘지 모르더라도 포크보다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곳은 사실 쌀하고 관련된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리을이 틀리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는 AC 가축의 지역별 사육 두수와 세계 3대 식량 작물의 지역별 수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앞에서 곡물 작물, 식량 작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자, 나 대륙은 밀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여기 밀. 그 다음에 가 대륙은 물론 밀도 많이 수출하지만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가는 아메리카고요. 아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밀 중심이니까 유럽이 되겠네요.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는 아메리카, 그 다음에 나는 유럽인데, 자, 문제에서는 지금 사육 두수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양이죠, 양. C는 양이에요. 자, 양은 건조 기후가 넓게 펼쳐져 있는 대륙에서 많이 사육하는데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사육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하고 돼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소하고 돼지하고 전 세계에서 사육하는 두수가 더 많은 건 소예요. 돼지가 더 적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A하고 B 중에 막대 그래프의 합을 알아보면 되는데 A는 아시아에서만 굉장히 많을 뿐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B는 아시아에서 A에 못지않게 많고요.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도 굉장히 많죠. 특히 아메리카는 아시아보다 더 많네요. 자, 그래서 B가 소고요. A가 돼지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면 1번 B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섭취를 금기시한다. 돼지를 금기시하고요. 그 다음에 C는 고온 다습한 기후 지역에서 주로 사육된다. 주로 건조한 기후 지역에서 사육되죠. A는 C보다 돼지는 양보다 건조 기후 지역에서 사육 두수가 많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소는 양보다 세계 육류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조금 뭐 잘 모르겠죠. 사실 뭐 돼지가 육류 소비가 제일 많다는 건 앞에 개념 설명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그건 알 텐데 소하고 양하고 근데 사실은 양은 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양털을 목적으로 많이 사육하기도 하거든요. 일단 애매하면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가는 아메리카, 나는 유럽이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래서 4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정리해두면 되겠죠. 세계 육류 소비량은 돼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소고요. 양이 제일 적구나. 자, 이런 식으로 앞에 개념 설명이 없는 내용 이렇게 알게 되는 것도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다음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A, C 가축 사육 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이며 A, C는 각각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자, 여기에 있는 나라는 독일이고요. 이 나라는 인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죠. 그 다음 자, 세계의 사육 두수를 보면은 자, A는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육 두수가 30%가 조금 안 되고요. 자, B는 40%가 조금 넘네요. 그 다음에 C는 30%가 조금 넘는데 제일 많은 두수가 제일 많은 건 돼지고요. 그 다음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제일 많은 건 돼지가 아니라 소죠, 소. 미안해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은 건 소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건 돼지죠. 그래서 A가 돼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가 그 사이니까 양이 될 거고요. 뭐 이렇게 하면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 빼먹었군요. 자, 이제 가나 다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소, 부, 인, 소는 브라질과 인도. 자, 인도는 당연히 소죠. 자, 물론 소를 이렇게 뭐 잡아 먹으려고 키우는 건 좀 드물죠. 인도에서는. 당연히 그냥 키우는 거죠. 키우는 거. 뭐냐 소가 산다고 그래야 되나요?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하게 여기니까. 자, 그래서 소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다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뉴질랜드는 자, 이거 확대가 더 될까요? 자, 우리가 뉴질랜드는 우리가 앞에서 기후할 때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뉴질랜드를 북섬, 남섬 이렇게 있으면은요. 가운데 이렇게 남알프스 산맥이 지나가고요. 여기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1번 지역은 다우지, 그 다음 2번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우지.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뉴질랜드는 동쪽 지역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양을 많이 사육해요. 물론 소도 사육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가 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독일하면 소시지, 그렇죠? 돼지를 많이 사육하겠죠. 자, 그래서 가가 독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보기를 볼게요. 자, A는 B보다 세계 총 사육 두수가 많다. 돼지가 소보다 잘못된 설명이죠. 소가 더 많더라. 자, 그 다음에 B는 소는 양보다 세계 육류 소비 비중이 높다. 자, 이건 바로 5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C는 양은 나에서 뉴질랜드에서 주로 유목이 아니라 방목 형태로 사육되죠. 그 다음에 가의 대표 음식으로는 A를 가공한 자,
독일의 대표 음식으로는 A. 돼지를 가공한 햄이나 소시지를 들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리을이 정답이네요. 자, 이렇게 주요 식량 자원과 국제이동 문제 해설을 다 마쳤고요. 다음에 10강으로 돌아올게요. 네, 수고했습니다.